드라마 원경이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식 드라마 같다는 평과 함께 영상미가 좋다는 평도 함께 존재하는데요. 특히 티빙에서 공개된 영상에선 노출신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역사 드라마다 보니 고증 논란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번 주에 이 드라마에선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부자 간의 갈등과 함께 궁 바깥에서 왕자를 임신해서 온 후궁과 원경 왕후와의 권력 다툼, 또한 외척을 배척하려고 하는 이방원의 모습과 형제를 죽인 이방원의 고뇌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이 고증 논란이 있는지, 실제로는 어떤 이야기였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역사 공부시켜준다며 티빙으로 아이와 함께 시청 중이었던 부모님들은 민망한 장면이 나오자 채널을 돌렸다는 이야기도 조금 있던데요. TVN에선 이전에도 사극인 우씨 왕후도 비슷한 이유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의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가 중국풍 논란에 휩싸였던 이유는 극중 등장인물들의 의상과 소품이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복식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중국 드라마에서 볼 법한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주인공 원경왕후 역을 맡은 배우 차저영의 의상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홀더넥 디자인의 의상은 조선시대의 전통 복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런 고증 부분에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원경은 퓨전 사극으로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드라마에서 기본적인 고증을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원경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사극에서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의상이 중국 의상 같다고 생각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드라마에서 이성계는 자객을 시켜서 이방원을 암살 시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면엔 철퇴까지 이방원에게 휘두르는 모습까지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성계뿐만 아니고 다른 세력까지도 이방원을 죽이려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기록에도 이성계가 이방원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성계가 자신의 아들인 이방원을 직접적으로 죽이려 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와 이방원 사이에는 권력과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왕자의 난이 발생했던 당시 이성계는 병중에 있었고 권력은 주로 이방석과 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원경 왕후와 함께 왕자의 난을 마무리하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이성계와 이방원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성계가 이방원을 죽이려고 한 구체적인 시도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전해지네요. 다만 이성계는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가족 간에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고 이후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등과 긴장 속에서 이방원이 왕위를 계승한 것을 보며 이성계가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것을 묵인하거나 최소한 정치적 현실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원래 승자의 기록이고 이성계가 태종 이방원을 암살하려 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다만 부자 관계는 이성계의 태위와 이방원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을 묘사한 야사는 존재를 하고 있죠. 이방원과 이성계 간의 야사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흥차사인데요. 우리들이 생활 속에 흔히 하는 이야기죠.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이 없어 답답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이 표현의 유래는 조선 초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특히 태종 이방원과 이성계의 관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것에 관한 설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성계는 왕에서 물러나고 함흥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사신을 보내 아버지를 한양으로 다시 모셔오라 했지만 이성계는
이를 거부하며 사신을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태종 이방원의 행동에 분노한 태조 이성계는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버렸는데 때 옥새도 함께 가지고 가버렸고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고 이 나라의 임금도 아니다 라는 의사표시였으며 옥새가 없다는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도 나오긴 했죠. 이 때문에 명나라에서는 옥새를 받아오든지 왕위에서 물러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이에 상황이 난처해진 태종은 태상왕 이성계에게 차사를 보내 옥새를 양도하고 한양으로 돌아오시라는 전가를 보냈는데, 태종을 미워했던 태조는 집들에 초소를 설치해 태종이 보낸 차사들이 왔다는 보고가 들어오며 말을 타고 나가서 활로 쏴 죽였으며, 이 사신들의 직책이 차사라서 결국 어디에 뭘 하러 갔는데 도통 소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드라마에서처럼 태조는 소요산에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설화가 발전하며 이성계가 아들인 이방원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로 변하면서 구전으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원이 이성계를 한양으로 모셔오라고 했던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버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오히려 함흥으로 사신을 보낸 것은 아버지를 안정적으로 모시기 위한 시도였고, 이는 드라마에서도 이방원이 귀한 포도를 아버지에게 주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방원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성계의 드라마 속 묘사는 실록에도 없는 이야기이며 드라마적 상상의 장면이지만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성계가 진짜 이방원을 암살 시도했다고 생각하실까요? 이번에 귀한 것이라면서 이방원과 원경왕후가 이성계에게 주었던 수정포도, 이성계는 정말 포도를 받았을까요? 자료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포도가 언급된 기록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선 따뜻한 남부지역에서 재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조선 후기의 산림경제에선 포도의 재배 방법과 활용법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포도가 귀한 과일이었고 특산물로 왕실에 바쳐졌다고 하네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귀한 청포도를 원경왕후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에서 만들었을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원경왕후는 열심히 했지만 드라마에선 결국 이방원은 원경왕후에게 폐비의 절차를 밟게 하는 모습까지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실제 역사에선 이방원은 질투에 눈이 먼 원경왕후를 폐비의 절차를 밟게 하려다가 조강지처이기에 한번 용서해주고 자숙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실제 역사처럼 같은 흐름으로 묘사가 될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라마는 역사적 기록 위에 허구의 양념을 넣는 예술작품이지만 큰 맥락에서는 실제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역사적 기록에 빠진 부분을 상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실제와 다른 점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